자, 이게 나중에 너희들 기출문제 풀이랑 곧장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2025학년도 성균관대에서 만약에 1번 문제가 문법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문법 문제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어서 A번, 뭐 B번, 뭐 C번, 뭐 D번, 성대는 알파벳 2번까지 밑줄이 좀 있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문법 문제고 지금 우리가 특강 시간에 하는 오류찾기 완성에 관련된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이 문제가 정답이 A번이야. 그래서 2025학년도에 A번 밑줄이 정답이야. 그럼 내가 내 직업에 관련된 거를 하나 좀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출제하시는 분께서는 절대 문제를 낼 때 특히 오류찾기 문제는 밑줄을 그냥 치지 않아.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마다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 문제들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문법이나 어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그 생각의 기준이 다 달라. 근데 웃긴 게 뭐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법 문제를 우리는 솔직히 다 알 수가 있어. 왜 알 수가 있느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오류찾기 문제를 낼 때 절대 밑줄을 그냥 치지 않아.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뭐 시사 글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이 보시는 뭐 책 같은 거에서 좋은 말 그대로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그대로 발췌해서 문법적으로 하나 오류로 딱 바꿔놓고 나머지 중요한 거에 밑줄을 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025학년도에 성대에서 만약에 1번 문제가 정답이었잖아. 물론 1번 문제 A번이 정답이었는데 A번에 관련된 얘기가 진짜 중요해. 왜? A번에 관련된 게 너희들 시험에 볼 때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커. 근데 이것도 놓치면 안 돼. B번 밑줄 2026학년도에 나올 거야. C번 2027, 2028, 2029.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바뀌거든. 내가 봤을 때는 짧아도 한 5년, 6년, 7년은 계속 한 분이 내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A번 밑줄만 절대 공부하면 안 돼. A번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밑줄들이 어찌 보면 너희들이 시험 볼 때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커. 왜? 그 출제 교수님 머릿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다가 밑줄을 친 거거든. 그럼 중요하다는 내용은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내년, 내후년, 내후년에도 계속 똑같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기출문제를 항상 공부할 때는 정답만 체크하면 안 되고 특히 문법 문제는 다른 밑줄을 왜 쳤는지 너희들이 반드시 스스로 학습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 모든 밑줄에 대해서 해설지가 완벽하게 설명을 쫙쫙쫙 해주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느끼겠지만 나중에 기출문제 딱 보면 대부분 정답에 관련된 얘기만 짧게 나와. 그리고 네가 그걸 딱 읽었을 때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야? 비싼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서는 정답만 체크하지 않고 모든 밑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A번이 정답이다. 그럼 당연히 A번 정답부터 먼저 설명하겠지. 그리고 B번, C번, D번, E번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다 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연습을 딱 하면 너희들이 딱 감이 와. 이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겠구나. 나와. 내가 처음에 강사 생활하고서 처음에 자리를 되게 빨리 잡았어. 딴 거 아니라 찍는 거로 떴거든. 근데 찍을 때 딴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 그때는 물론 이걸 얘기 안 했지만 A번 정답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B번, C번, D번, E번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 이번에 시험에 나와, 이번에 시험에 나와, 이번에 시험에 무조건 나와. 그리고 나왔어. 엄청 많이.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저스틴 문법 찍어주는 것만 진짜 시험에 나오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자리 딱 잡았거든.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하지 마. 그 완전 전문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밑줄에 대해서 무조건 너희들이 다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 특강 진행할 때 정답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 실력자들은 문제 빨리 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 다른 밑줄들도 출제자가 왜 밑줄을 쳤는지를 꼭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20문제를 테스트를 봤어. 밑줄이 총 4개씩 있어. 그러면 실제로 너희들이 80개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돌렸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한 문제당 4개씩 이 밑줄이 왜 쳐있지? 그래서 80개에 대한 밑줄이 왜 쳐있는지를 지금부터 다 파악할 거야.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연습을 딱 한 달 정도 하면 기본적인 문제, 필수적인 문제는 솔직히 실수 절대로 안 해. 됐지? 자,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 자, 이쪽 봐봐.
그래서 일단은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좀 했고요. 자, 요거는 좀 지워버리고 칠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내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자, 저스틴이 매주 출제하는 문법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금 내가 문제를 어떻게 내고 있냐면 나중에 조금 바뀔 수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내가 지금 빈칸 치우기 문제를 내고 있어. 그래서 빈칸 하나 뻥 뚫어놓고 A, B, C, D에서 알맞는 거 집어넣는 거. 그지? 그리고 5번부터 9번까지는 이번 특강 때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오류 찾기. A, B, C, D에서 밑줄 딱 쳐놓고 틀린 거 하나 딱 찾아내는 거. 그치? 그리고 10번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내고 있냐면 정문 찾는 게 아니라 비문. 그러니까 틀린 문장 찾는 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잖아. 됐지? 오케이? 근데 어찌 보면 비문 같은 경우는 오류 찾기 쪽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문제를 봐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 빈칸 채우기 문제 푸는 방식과 오류 찾기 문제 푸는 방식이 완전 달라. 빈칸 채우기 풀이 방법과 오류 찾기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는 뭐부터 할 거냐면 오류 찾기부터 먼저 끝내버릴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쪽 봐봐. 자, 너희들이 이제 내가 금요일날 매주 문법 모의고사를 꼭 보고 있는데 내가 금요일날은 노원 수업이 있어. 그래서 내가 노원에서 수업 끝나고 거기서 곧장 시험 볼 때 내가 이렇게 쓱 들어가서 너희들 시험 보는 걸 이렇게 쓱 보거든.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우라통이 터져. 왜냐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밑줄을 왜 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읽어. 그 다음 뭐 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또 밑줄을 보고 있어. 아니 이걸 왜 하는 건데? 이상한 추측 하지 마. 그리고 어떤 학생 보면 처음부터 뭐 하는 딱 느껴져. 해석을 해. 문법 문제를 왜 해석을 해?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건 출제자가 독해나 논리 파트에서 내겠지. 아니 좀 이상한 짓 좀 하지 말라니까. 문법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나중에 너네 그거 할 거야. 독해 논리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독해 지문 한 지문 못 풀었어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5문제 그냥 찍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까? 독해 논리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앞에 어휘랑 문법 문제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독해 논리 푸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대부분 독해 논리 푸는데 시간 부족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독해 논리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앞쪽에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독해 논리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는 최대한 빠르지만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고. 밑줄 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오류 찾기 문제는 지금부터 내 얘기를 무조건 지켜야 돼. 앞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밑줄 쳐다보지 마. 오류 찾기 문제 완성 문제를 풀 때는 오류 찾기 문제 풀 때는 밑줄을 쳐다보지 마. 선생님, 밑줄을 쳐 있는 거를 틀린 걸 찾아서 문제를 푸는데 밑줄을 보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연습을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보여.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자 봐봐. 첫 번째, 일단 오류 찾기 완성이 나오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일단 밑줄 신경 쓰지 말고 주어 동사부터 일단 확인해야 돼. 그리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동사 자리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동사라는 품사밖에 못 써. 그래서 제발 좀 부탁인데 동사 자리에 동사 좀 제대로 썼는지 확인 좀 해줘. 그래서 동사 자리에 절대 누구 쓰면 안 돼? 투부정사, 뭐 ing, 뭐 과거분사 pp 요따위 거 절대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자, 필기할 시간 한꺼번에 줄 테니까 아무것도 적지 말고 칠판만 딱 보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 제발. 자, 일단은 뭐 하라고? 주어 동사 확인. 제발 동사 자리에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라. 뭐 내가 서술어 그렇게도 안 부르잖아. 동사 자리에는 딱 하나, 동사라는 품사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희열 느끼고 있지 말고 곧장 이어서 너들 뭐 해야 돼? 곧장 연결해서 수일치 확인해야지. 앞에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앞에 주어가 복수면은 복수동사. 대체 그래서 동사 자리에 동사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곧장 이어서 뭐라고? 주어 동사 수일치 시키라고.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밑줄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라면 그냥 쳐다보지 마. 시제 확인해. 문법은 문제 풀 때 처음에 습관 잘 들여놓으면 1년 동안 쉽게 가. 근데 처음에 습관 잘 못 들여놓으면 1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결국 포기한단 말이야. 처음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밑줄 쳐다보지 말고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 시제를 확인해야 돼. 자, 근데 잘 들어. 우리 지금 형강에서는 내가 시제 파트를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시제 파트는 너희들이 되게 힘들어해. 왜? 특히 개념 배울 때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시제 개념 배울 때는 좀 힘들 수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시제 파트 해석으로 푸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안 나와. 무조건 시제 파트는 뭐가 나온다고? 근거가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에 맞춰서 정답 체크하는 법만 알면 돼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시제는 무조건 근거가 나와. 그래서 말로만 한번 툭 던져볼게. 자, 시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짜 쉬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빠르게 시제 힌트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쓱 훑어보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딱 보는 순간 since가 보여. since가 과거를 갖고 있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현재 완료 써야겠네. 시제 힌트 될 만한 게 있나? yesterday가 있네. 그럼 무조건 무슨 시에 써야 돼? 과거 시에 써야 되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접속사 기본만 해볼게. when하고 if가 나왔어. 그러면 when하고 if가 나왔다는 건 시제 힌트가 나올 수 있어. 시제 근거. 왜? 시간 조건의 부사절. 내가 어저께 내 모의고사에도 뭘 냈냐면 unless를 냈어. 이중부정.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렸을 거야. 진짜 눈을 다 찔러버릴까 보다 그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너희들 단점이 뭐냐면 제대로 안 봐서 그래. 다시 시제 근거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잘 봐. when절이나 if절이 있으면 우리는 뭐 생각해야 돼? 시제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이 if하고 when도 보지만 당연히 unless도 봐야지. 왜? 우리 맨날 공부했잖아. unless는 if하고 not이 하나 합쳐진 것이다. 그러면 unless가 나오는 순간 뭐부터 해야 돼? 시간 조건의 부사절 체크를 하자마자 그 다음 곧장 뭐 해야 돼? 연결해서 설마 이중부정? 이중부정이네?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unless가 일단은 이중부정 그 생각을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시간 조건의 부사절부터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 또 다시 한번 rest past가 보여. 얄짤없지. 그럼 무조건 무슨 시에? 과거 시에 가면 되지. 물론 우리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있지. 예외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한번 문장을 스캐닝해야 돼. 그냥 쭉 훑어봐서 시제 힌트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딱딱딱딱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시제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 사실상 안 나와. 나오면 그냥 내가 욕 먹고 말게. 그러니까 제발 무조건 근거 나오니까 시제 근거 좀 제발 좀 찾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 쳐다보지 마. 보지 말라면 보지 마. 자, 뭐 해야 돼?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능동태 vs 수동태.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점이 뭐냐면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내잖아. 생각 이상으로 진짜 많이 틀려. 빈칸 채우기에서 능동태 수동태를 내면 너희들이 정말 잘 맞아. 왜? 문제 출제 의도가 다 드러나. 근데 오류 체크해서 내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틀려.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기본만 얘기할게. 스킬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 누구 써야 돼? 능동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 무슨 태 써야 돼? 수동태. 근데 이 스킬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몇 형식에 맞춘 스킬이야? 3형식.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서 우리가 3형식 동사가 아니고 1형식, 2형식인 자동사와 4형식과 5형식은 이 스킬 쓸 때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자동사와 4형식, 5형식은 무조건 내가 알아보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꼭 체크해야 돼. 이거 능동태 써야 될까? 수동태 써야 될까? 제발 좀 체크 좀 해.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혹시라도 조동사가 보여. would, could, should, might, will, shall, can, may. 깝치지 마. 제발 좀 동사 원형부터 체크해. 다시 한번. 조동사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뒤에 일단 뭐부터 확인해라? 동사 원형부터 무조건 확인해라.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라 조동사 동사원형 절대 붙여서 안 내. 조동사 얘기 나와. 중간에 문장 서문에 안 들어가는 살짝 오버 한번 할게. 부사 30만 개 들어가. 실제로 동사원형 저 뒤에 나와. 나는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었을 뿐이야. 조동사하고 동사원형 사이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떨어져.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해. 조동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동사원형. 조동사가 보이면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동사원형부터 찾아야 돼. 단 내가 지금 언급하는 조동사는 can, will, mus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동사가 have, has, had 동사의 시제를 도와주는 조동사야. have pp, has pp, had pp 완료 시제 알지? 그래서 만약에 조동사가 예외적으로 have나 has나 had면 너희들 누구 나와야 돼? 당연히 pp 나와야지. 그 뒤통수 때리는 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근데 만약에 그놈의 조동사가 과거형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배운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배운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다 믿고 부탁 좀 할게. 조동사가 혹시 과거형으로 나온다. 의심 좀 해. 의심 좀 해. 아 이거 가정법 아니야? 나중에 뒤에서 더 많이 배우지만 이프절은 가정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프절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가정법에서 주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무조건 가정법은 would, could, should, might 깔고 들어간단 말이야. 뭐 예외를 따지고 되면 그건 나중에 따지는 거. 그래서 부탁 좀 할게. 만약에 문법 문제 풀 때 조동사의 과거형이 보인다. 깝치지 말고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가정법부터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가정법이면 가정법에 맞춰서 문제 풀면 되고 가정법 아니면 건너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 박자 쉴게. 이 다섯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다 뭐야? 동사와 관련된 얘기야. 현강 기준으로 어저께 우리는 문법 모의고사를 봤어. 너 이 정도로 자세히 봤어? 내가 장담할 수 있거든? 그렇게 안 봤을 거야. 자연계는 좀 상관없어. 근데 인문계는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부분에서 실수로 만약에 틀리잖아. 그 학교는 100% 불합격이야. 자연계는 조금 실수해서 틀려도 수학이 살려줘. 너 이리 와. 합격해. 이래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인문계는 맞힐 문제를 만약에 틀려버리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제발 좀 부탁. 어저께 한번 떠올려 봐봐. 문법 모의고사 봤던 거. 이렇게 풀었어? 너 100% 이렇게 안 푼단 말이야. 동사 좀 똑바로 봐. 이 다섯 개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다 뭐야? 동사에 관련된 얘기야. 이 다섯 개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다 뭐라고? 동사에 관련된 얘기라고. 그 정도로 동사를 자세히 봐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밑줄과 관계없이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오류찾기 완성은 지금 언급한 이 다섯 개는 무조건 지켜. 근데 웃긴 게 뭐야? 요렇게 딱 하지? 그럼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에 밑줄이 쳐있네? 정답이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갑니다. 자, 이제부터 각계격파야. 이제부터 각계격파야. 자, 갑니다. 여섯 번째. 이제 밑줄 봐야 돼. 이제 밑줄 봐야 돼. 자,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있네. 의심해야 돼. 아 이거 동명사 ing 아니야? 투부정사 밑줄 의심 안 하면 그냥 의심해. 이거 동명사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동명사 ing 밑줄이 쳐있어. 의심해. 그냥 하나만 해.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습관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만 얘기할게. 삼형식 동사 원트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밖에 못 써. ing 못 쓰지. 삼형식 동사 인조이는 목적어 자리에 ing밖에 못 써. 투부정사 못 쓰지. 자, 예를 들어서 오형식 동사 false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 쓰는 동사? 투부정사 쓰는 동사. 거기다가 ing 쓰면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부탁 좀 할게. 항상 우리는 투부정사 ing를 선택을 해야 돼. 투부정사 밑줄 일단 의심.
이거 동명사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동명사 ing 밑줄 이거 to 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생각해야 돼. 됐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덧붙일게. 그리고 시험에 이제 뭐가 나와? 요게 시험에 나오지. 자, to에 대해서 살짝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to 뒤에는요 우리가 첫날 배웠던 동사원형 쓰는 to가 있고요. to 뒤에는 명사나 ing를 쓰는 to가 있어. 그치? 그래서 to 뒤에 동사원형 나오는 게 누구야? to 부정사 to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to 뒤에 명사나 ing 나오는 to는 무슨 to를 얘기하는 거야? 전치사 to.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시험의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낸다. to가 나올 때마다 문법이든 독해든 논리든 너희들이 꼭 확인해야 돼. 여기서는 to 부정사 to네. 여기서는 전치사 to네. 그 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해주면 시험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틀릴 수가 없어. 근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외우려고 달려들어. 너 절대 못 외워. 그리고 외울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럼 결국은 또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탁 좀 할게. to는 항상 나올 때마다 계속 생각해야 돼. to 부정사 to야 전치사 to야. 내가 하나만 툭 던져볼까? 나 설명 안 할 거야. 나 툭 던지기만 할 거야.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위에 게 맞아, 아래 게 맞아. 너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알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누구야? will. 자, 우리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동사원. will의 동의어가 be going to지. 그러니까 be going to도 will의 동의어니까 뒤에 누구 썼어? 동사원형 썼잖아. 내가 동사원형을 이렇게 동사에다 이렇게 또골뱅이 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쓰잖아. 됐지? 그래서 위에 게 무슨 뜻이야?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 will이니까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be going to 뒤에 누굴 써야 돼? to. 뒤에 누구 나왔어? 동사원형 나왔지. 이때는 이거 누구의 동의어야? will의 동의어지. 선생님 밑에 거 틀렸네요? 네 생각이지. 고가 아주 대표적으로 2형식도 있지만 1형식 자동사로 들 수 있어. 근데 무슨 뜻? 가다. 너희들 생각보다 기초 진짜 약해.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제발. 고라는 자동사를 be 플러스 ing 내가 뭐로 썼어? 진행형으로 썼잖아.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 will be 미래면 미래 진행이잖아. 됐지? 이때 고는 무슨 뜻이야? 가다. 우리 구문 첫날 배웠던 거. 전치사 to의 가장 기본적인 뜻.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쪽으로. 구문 첫날 배웠던 거. 됐지?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목적. 목적어 전에 명사 쓸 수 있고, 물론 또 명사 대신해서 ing도 쓸 수 있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명사로, 명사에, 명사 쪽으로 가고 있다. 학교로, 학교에, 학교 쪽으로 가고 있다. 되잖아. 위에 것도 맞고 아래 것도 맞다고.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냅다 외우면은 너희들은 꼭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근데 개념을 이해해서 학습을 하면 두 개 두뇌가 다 들어온다니까. 자, 또 한번 부탁할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냥. 고집 좀 버리라니까 제발. to가 나올 때마다 의심해 계속. 이게 to 부정사 to일까 전치사 to일까? 고민 좀 하라고. 지금부터 하면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다 보인다고. 그리고 오늘 숙제 하나만 또 내줄게. 물론 요 파트에서 to 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누구야? used 들어가는 관용 표현.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be used to 동사원형, used to 동사원형. 우리는 그걸 배웠지.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꼭 보면 여기서 시험에 쏟아져 나와.
근데 요 파트 내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주도 들어가는 관용 표현이야. 그럼 너희들 시험 볼 때 그냥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잖아. 당연히 복습해야지. 그래서 이게 몇 번째? 6번째. 부탁 좀 하자. 투부정사 밑줄. 그냥 의심하라니까. 무조건 동명사인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동명사인지 밑줄.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7번. 자, 갑니다. 현재 분사 ing에 밑줄이 쳐 있을 거야. 자, 내가 지금 시간 관계상 기초 시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 구별하는 방법은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 ing에 밑줄 쳐 있어. 내가 어제도 내 모의고사 문제 냈지만 너희들은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거 과거 분사 pp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재 분사 ing에 밑줄이 쳐 있네. 과거 분사 pp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상대적으로 반대로 과거 분사 pp에 밑줄이 쳐 있어. 의심해. 현재 분사 ing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내 수업 스타일하고는 안 맞지만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리면 찍어서라도 맞으라고 그랬지. 찍는 것도 실력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만 얘기하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 대부분 정답은 ing.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없어. 대부분 정답은 pp.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했던 게 있지. 목적어 없는 채로 by까지 있으면 물론 이상한 관용 표현이 있긴 있어. 꺼지라고 그러시면 안 나와. 그때는 그냥 나 믿고 무조건 정답 뭐라고 하라고 했어? pp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분사 문제는 다른 문제를 낼 게 없어. 물론 옛날에 어떤 학교에서 과거 분사 pp 쓸래 동명사 ing 쓸래 문제 낸 적이 있어. 근데 내가 욕 먹을게. 안 나와. 무조건 ing 쓸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pp 쓸래 이 문제라고. 거기에 맞춰서만 너희들이 생각만 해주면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는 게 이제 누구야? 그 유명하신 요게 어저께 내가 냈던 문제지. 분사구 문제. 분사구 문제도 맨날 뭐야? ing 쓸래? pp 쓸래? 근데 앞에서 선행가정입니 나랑 했던 학생들은 문제 푸는 법 다 배웠잖아. 분사구문은 원문으로 복원해서 푸는 게 아니다. 푸는 방법이 있다. 주절 주어만 확보하면 끝난다. 주절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주절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 문제 푸는 법을 내가 대놓고 얘기해 주잖아. 분사 구문을 원문으로 돌려서 풀면 문법은 잘 보겠지. 독해 논리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다니까. 자,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고 이거 적으면 좋은데 근데 지금 계속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빨리 적어. 요거 하나. 딴 거 적지 마. 요것만 일단 빨리 적어. 이게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학생들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들과 문제풀이 가서 완전히 갈려. 단순 무식하게 문법 개념 외우면 문제 적용을 못해. 절대 못해. 문제풀이 사실 되게 쉽거든. 근데 개념적에서 이게서 외우고 들어가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어렵게 느껴져. 근데 이걸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문제풀이 사실 진짜 쉽습니다. 나오는 거 맨날 똑같기 때문에 정말 기초 중에 기초거든.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다 드러난단 말이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오른쪽 거 요것만 딱 적어. 요거 딱 지우고 빨리 한번 가야 돼서 1교시는 조금 빡시게 하기 위한 한 번에 좀 다 가야 돼. 자, 지운다. 자, 여기 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각계격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분사인지 밑줄 의심, 과거분사 PP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과거분사 PP 밑줄 의심, 현재분사인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8번째.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자가 또 어디에다 밑줄 쳐놓을 거냐면 접속사에 밑줄을 쳐놓을 거야. 맨날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딱 떠올라야 돼. 접속사 밑줄 의심. 뭐 전치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로 전치사 밑줄 의심. 접속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접속사 뒤에는 뭐 나와? 주어 동사. 상대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뭐 나와? 명사. 뭐 대표적으로 ing 대신에 쓸 수 있고. 그래서 부탁 좀 할게. 어쩔 수 없어. 접속사 쓸래 전치사에서 가장 기본인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이유를 뜻하는. 기본만 툭 던질게.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 그리고 시험에는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지. 우리나라에서 멋있게 얘기하는 양보. 뭐뭐에도 불구하고. 기본만 얘기할게. although 쓸래? despite 쓸래? 그리고 생각보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 시간. 뭐뭐하는 동안에. while 쓸래? 전치사 during 쓸래? 됐어? 등등등등. 앞으로 계속 배워.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해. 접속사 밑줄 의심. 전치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전치사 밑줄 의심 접속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학생들은 이유하고 양보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오케이? 계속 가요. 자, 9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맨날 나오는 게 누구야? 자, 어저께 내 모의고사에도 또 냈지만 관계대명사 versus 관계부사 이거잖아. 관계대명사 밑줄 쳐 있으면 의심 들어가야 돼. 관계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부사 밑줄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 있지. 일단 기본만.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절 나와야 돼? 불, 완전한 절. 상대적으로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절 나와야 돼? 완전한 절.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명사절 대절과 나는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명사절 왓절 이걸 맨날 물어보지. 그래서 개멋있게 얘기하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치? 그래서 대 뒤에는 무슨 절? 완전한 절. 와 뒤에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 이런 거 당연히 갖고 가야 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더 들어가지.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얘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너희들 뭐 해야 돼? 관계대명사 밑줄 의심. 관계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관계부사 밑줄 의심.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 관계대명사를 단독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관계대명사 중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이제 각계격파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너희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이건 밑줄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웬만한 문제들이 정답이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안 나오면 이제 뭐 하면 돼? 일단 속으로 욕 한번 하고 이런 삐 하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뻔해. 너희들이 뭘 찾아야 되냐면 결국은 이거야. as 쓸래. 약식으로 쓸게. 비교급은 단어가 짧을 때 뒤에다가 er, 단어가 길 때 앞에다가 뭐어 쓰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지 결국.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as 사이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누구밖에 못 써? 원래급인 원급밖에 못 써. 실수하지 마. as 사이에 절대 비교급 최상급 절대로 안 돼. as 사이에는 절대 누구밖에 안 돼? 원급. 그리고 부탁 좀 하자. 얘랑 세트야. 섞어서 쓰지 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또 마찬가지로 얘랑 세트지. 섞어서 좀 쓰지 말라고. 알겠지? as랑 세트고 비교급하고 대하고 세트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맨날 뭐냐면 이거야. 부탁 좀 하자. 제발 좀. 원급이라는 거에서 이제 출제자가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결국 형용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도 해야 되냐면
형용사 원급에 밑줄이 쳐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너희들 뭐 해야 돼? 이거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보다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 밑줄 쳐놨을 때 너희들이 그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원급이야, 아니면 비교급이야, 아니면 최상급이야. 이거 맨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일 때 너희들은 계속 생각해야 돼. 원급 나올 때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급 나올 때는 원급, 최상급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최상급 나올 때는 원급, 비교급 바꿔야 되는 거.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너희들 그냥 넘어가잖아. 그리고 안 보였을 때 아우 진짜 뒤통수를 빡 해서 진짜 집중 좀 하라고. 이런 데서 절대 문제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말로만2 최상급 형용사의 절대적인 특징, 예외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무조건 앞에 더를 써야 된다. 그렇지? 최상급 형용사의 절대적인 특징, 무조건 앞에 누구 써야 돼? 더를 써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답 안 나온다.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딱 눈에 힘 빡 줘야 돼. 그러면 출제자가 낼 수 있는 게 이제 딱 남아있거든. 하나가 11번째 결국 치치치. 여기서 틀리면 그냥 끝. 일치, 병치, 도치. 일치, 병치, 도치는 당락을 겨루는 문제야. 일치, 병치, 도치에서 만약에 인문계 학생이 시험장 가서 이 파트에서 만약에 한 문제 틀렸다. 나 장담하거든. 그 학교는 100% 불합격이야. 못 들어가. 이건 당락을 겨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치나 병치나 도치에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아까도 처음에 먼저 얘기 나왔지만 일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뭐야? 수일치. 근데 내가 처음에 뭐 주어 동사 수일치밖에 얘기 안 했잖아. 우리 앞으로 미친 듯이 배워야 돼. 부정효용사, 부정대명사 수일치.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 끝에 가서 내가 몇 개 알려준 게 있잖아. 뭐 every, each, either, neither, some, any, no, 뭐 all. 됐어? 이제 그런 것들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수일치는 틀리면 그냥 끝이야. 수일치는 어떤 상에서 절대 틀리면 안 돼. 내가 앞으로 미친 듯이 연습시킬 거야. 나한테 배웠는데 병치 틀리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밖으로 집어 던져야 돼. 병치 절대 틀리면 안 돼. am드나 but이나 or 뒤에 밑줄. 일단 뭐부터 생각해라? 병치부터 의심해라. 상관접속사 생각보다 병치 많이 나와. 그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접속사에다가 내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관접속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상관접속사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험에 진짜 개 많이 나와. 근데 너희들 생각보다 개 많이 틀려. 내 기억으로 전국 모의고사 3월 말에도 내가 냈던 거로 기억하거든. 내가 나데이버 B를 냈나? 버짜리 엔드를 냈나? 그런 문제 틀리잖아. 무조건이야. 병치에서는 놓치면 안 돼. 특히 and, but, or 이런 거 무조건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또 배워야 된단 말이야. 상관접사 또 이제 추가 들어가니까. 등위접사도 마찬가지고. 됐지? 오케이? 병치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 뭐야? 도치. 도치는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 뭐? 어순. 도치 어순이 뭐라고? 의문문의 어순하고 똑같다. 조주도. 그래서 나는 도치 파트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핵심 구문 맨 마지막 시간에 도치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웠잖아. 그래서 가장 기본, 저번에 얼마 전에 또 복습했던 부정어 도치. 그리고 우리는 뭐도 배웠어? 온리 도치, 보어 도치, 목적어 도치. 그리고 애들 노랭이 책에 나와서 내가 미리 알려줬던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부사구 도치. 그게 좀 어렵지, 예외니까. 그래서 치치치에서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 치치치에서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린다. 긴장 제대로 해야 돼. 어저께 모의고사 기준 하나 갖고만 얘기할게. 오형식 도치 틀리면 안 된다. 오형식 도치 틀리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런 거는 진짜 씹어 먹어야 된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내가 1년 동안 수업하면서 두 번째로 제일 강조하는 게 오형식 도치야. 그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긴장해. 긴장해. 그래서 뭐 치치치에서는 그냥 무조건 점수 다 챙겨 가야지. 자, 여기까지 했어. 답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이제부터는 진흙탕 싸움이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들이 이제 등장하겠지. 이제 품사편으로 가야 돼. 자, 품사 뭐 얘기하는 거야?
명사와 관사. 너네 아까 시험 본 것 중에 19번, 20번 거의 다 틀렸을 텐데 그 문제 맞았으면 센스 있는 거야.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 자, 이쪽 봐. 자, 품사편은 제대로 정말 공부하고 싶다. 서점에 가서 두꺼운 사전 사서 다 외워. 최고의 방법. 근데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야. 편입 갖고만 얘기 한번 해볼까? 품사편 제대로 할 거면 너희들 한 10,000개 외워야 돼. 10,000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10,000개를 외워도 그 중에 예외가 또 시험에 나와. 미친 파트야.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야, 근데 18년을 수업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어. 야, 이 10,000개를 다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할 필요가 없냐면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50개밖에 안 되는데 반복적으로 맨날 출제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나 품사편 따로 수업 진행 안 할게. 그 대신 1년 동안 시험에 나오는 그 50개만 내가 계속 돌려준다고 했잖아. 그거만 하면 돼. 됐어? 출제자가 마음 먹고 너희 새끼야 틀려라 그러잖아. 못 맞아. 맞힐 문제만 맞히면 된다고. 예외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지금 에듀윌 노랭이 책 좀 빨리빨리 푸는 학생들은 아마 뒤쪽에 품사편 지금 풀고 있을 거야. 멘탈 아작날걸? 학원 모의고사 70, 80, 90도 문제 풀면 모르는 게 더 많을걸? 그래서 앞에 개념 읽고 이해되는 것만 좀 갖고 가고 이해 안 되는 거 버려. 왜?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내가 다 해주겠지.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품사편이 예외가 정말 많아서 부탁 하나만 할게. 어설프게 품사에 빠져들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여기에 꽂히면 문법 개망한다. 예외가 너무 많다. 품사편은 맨 마지막에 선택사항이야. 극단적인 예외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다른 걸 기준 갖고 풀어야지. 어설프게 공부 좀 하면 여기에 맞들인단 말이야. 그럼 문법 여태껏 배웠던 거 다 무너져. 이건 맨 마지막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 자, 출제자가 명사의 밑줄을 쳐놨어. 확률의 게임이야. 부탁 좀 할게. 너희들 생각보다 이 문제 많이 나와.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 패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어. 맨날. 그래서 첫날 우리 배웠던 거야. 이 형식. 보어 자리에는 누구하고 누구 쓸 수 있어? 명사 vs 형용사. 보어 자리에 명사 쓸 때 이다.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 때 하다. 내가 그 짓거리를 왜 했는데? 그래서 너무 기초 아닙니까? 기초인데 시험에 맨날 나와. 근데 막상 내잖아. 개 많이 틀려. 항상 명사 밑줄. 확률의 게임이야. 의심해.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형용사 밑줄 의심. 명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명사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 근데 명사 파트의 가장 기본인데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맨날 뭐야? 가산명사 vs 이따 수업 하겠지만 불가산명사.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불가산명사를 표로 나눠줬어. 한 200개, 300개 다 집어넣어서 단어 외워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새 선생님들은 암기 안 시켜. 왜? 영어의 거의 모든 명사가 상황에 따라 가산, 불가산 둘 다 되거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불가산 명사가 있지. 그래서 그것만 내가 찍어줄 거라고 알아서. 항상 명사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생각해야 돼. 근데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몇 개 안 돼 시험에 나오는 거. 나머지 다 가산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따가 또 배우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쪽 대명사 밑줄. 대명사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내가 그냥 정해져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무조건 수일치야.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단수면 단수대명사, 복수면 복수대명사. 아까 문제도 있었어.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생각보다 이거 많이 물어본다. 대명사에서 뭐? 격. 주격 쓸래? 소유격 쓸래? 목적격 쓸래? 소유 대명사 쓸래?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기 대명사 쓸래? 엄청나게 격 많이 물어봐. 생각 이상으로. 근데 웃긴 게 이 기본 문제를 너희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 대명사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이제 다 했어. 형용사 밑줄. 아까 위에 다시 봐. 명사 밑줄 쳐 있을 때 뭐부터 의심해야 돼?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형용사 밑줄 쳐 있을 때는 물론 명사로 바꿔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출제 포인트가 달라. 형용사 밑줄 때는 확률의 게임이야. 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해야 돼. 반대로 부사 밑줄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나온다고. 그리고 형용사 단독적으로 얘기를 하면 형용사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있어. 여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 이번 특강 때 최대한 빨리 배울 테니까. 됐어? 그래서 항상 형용사 밑줄 의심 부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사 밑줄 의심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품사편은 무조건 맨 마지막 어설프게 그 들이댔다가 여태껏 배운 거 다 망해. 선생님 왜?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이때는 출제자 욕해. 왜? 왜 이걸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독해나 논리에서 물어봐야지. 13번째 뭐로 풀어야 돼? 이렇게 해도 답 안 나오면 이제 해석이야. 해석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거는 유학파들한테 점수 주자. 이것까지 생각하면 문법은 못해. 놓치는 게 더 많아. 부탁. 다 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 안 나올 때 마지막 선택사. 치사하게 전치사 그 이상한 뜻도 물어보겠지. 근데 유학파들은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어색하잖아. 정답 이렇게 된다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넘어간다고. 차이가 있다고. 근데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앞에서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해석 좀 접근하지 말고 해석 능력은 출제자가 독해 논리에서 물어봐야지. 왜 이걸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냐고. 출제자가 잘못이 솔직하게 말해서. 문법 문제 하나로만 하면 문제를 내도 돼. 독해 논리 파트가 있잖아. 리딩 파트가 있잖아. 왜 이거를 문법에서 물어보냐고. 근데 나오는 경우도 있다. 단 마지막 선택사. 그래서 부탁. 어저께 우리 문법 모의고사 봤어. 이렇게 풀었어? 아니. 네 멋대로 풀었잖아. 그러니까 점수 이렇게 그지같이 나오지. 그리고 맨날 해설지 보고 뭐해? 아는데 틀렸어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문제풀이 방식이 섭렵이 안 됐어. 어렵지 않아. 이거 몇 번씩만 해서 조금만 신경 쓰다 하잖아. 금방 보인다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밑줄 보지 마. 요 5개 체크는 무조건이야. 그래서 물론 내가 지금 해설 강의할 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못해. 나는 곧장 밑줄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연습할 때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보일 거야.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밑줄이 쳐 있다고. 그냥 연습 좀 하라고 제발. 모의고사 때 다 틀려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시험장에서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시험 7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1교시 때 정말 길게 해서 틀 한번 잡아줬습니다. 오류 찾기 완성은 이딴 식으로 푸는 겁니다. 필기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 가능하면 요 필기는 오류 찾기 완성 서브노트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어. 거기다가 적는 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크게 좀 쓰고 싶은 사람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도 위에 서브노트 내용 조금밖에 없어서 여백 잔뜩 있어. 그래서 1페이지 우측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16페이지 아래를 확인하시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필기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